안녕하세요, 서연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개론서 구조화하기입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압축된 자료를 보실 때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으시죠? 그리고 이 자료, 저 자료 서로 하는 말이 달라서 헷갈릴 때도 있으시고요. 심지어는 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 바로 개론서를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혼자 읽어나가기는 버겁지만 그렇다고 버리기는 좀 찝찝한 이 개론서 어떻게 공부하고 활용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개론서 읽기 저도 많이 도전해봤는데요. 본문부터 딱 피고 찬찬히 줄치면서 읽어나가면 잠이 옵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개론서도 구조화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론서의 구조화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전하게 하나의 개론서를 읽어나가면서 그 개론서의 틀에 맞게 구조화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원래 만들었던 마인드맵에 개론서의 내용을 추가하면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마인드맵이 없는 경우에는 첫 번째 방법으로, 만들어 놓은 마인드맵이 있는 경우에는 두 번째 방법을 활용한다면 효과적으로 개론서를 읽어나가실 수가 있겠죠? 그럼 먼저 첫 번째 방법으로 마인드맵을 만들어 볼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구조화해 볼 개론서는 민은기 서양음악사 르네상스 파트입니다. 먼저 제목부터 적어줄게요. 그런 다음 전체 구조를 잡으셔야겠죠? 개론서를 구조화할 때는 목차에 어느 정도 구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약간만 재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책의 목차를 보시면 르네상스가 8장 르네상스 초기 영국과 부르고뉴 음악부터 12장 르네상스 기악음악까지 있네요. 큰 목차는 이걸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큰 목차들을 그대로 적어주었어요. 더 좋은 구조화 방법을 알고 계시더라도 개론서 요약을 위한 마인드맵을 만드실 때는 그대로 적어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요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큰 구조 아래에 작은 목차들은 그대로 써주셔도 괜찮지만 르네상스에 대해서 공부를 먼저 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서 자신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대로 재구성을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머릿속에 오래 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개론서에는 종교개혁과 반종교개혁이 1번 루터교, 2번 칼뱅교, 3번 영국 성공회, 4번에 반종교개혁과 카톨릭 음악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루터교, 칼뱅교, 영국 성공회를 한데 묶어서 종교개혁이라고 해주고요. 그리고 반종교개혁과 카톨릭 음악을 2번으로 이렇게 한 단계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저는 종교개혁과 반종교개혁을 먼저 나누고 종교개혁 안에서 루터교, 칼뱅교, 영국 성공회를 나누는 것이 그냥 병렬적으로 반종교개혁까지 함께 있는 것보다는 정리가 잘 된다고 느껴서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저는 이렇게 나눠줬지만 여러분이 그냥 개론서에 있는 대로가 더 편하시다면 편하신 대로 재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플랑드르 악파는 제목을 플랑드르 문화, 플랑드르 음악가, 조스킹 데프레, 조스킹 시대의 다른 음악가들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조스킹 시대의 다른 음악가들의 오브레흐트와 이삭이 묶어져 있어요. 그런데 저는 플랑드르 악파를 1, 2, 3, 4기로 나누는 게 더 편하고 오브레흐트는 오케겜과 함께 1기에 나눠져 있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재구성해서 이렇게 한번 구조를 바꿔주었습니다. 큰 목차부터 벌써부터 재구성을 해주시면 조금 헷갈리고 개론서를 읽어나갈 때 방해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정도 작은 목차 같은 경우에는 재구성을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졸리지 않고 좀 더 집중력 있게 책을 읽어나갈 수 있는 어떤 작은 도전 과제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구성을 해주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마저 구조를 완성해 볼게요. 자, 이렇게 대충 구조를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본문을 펴고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스킹 데프레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책을 펴보시면 먼저 조스킹 데프레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뒤쪽으로 가면 조스킹 데프레의 음악, 미사곡, 모테트, 세속노래 이렇게 작은 제목들이 써져 있어요. 이 중에서 조스킹의 음악이라는 파트는 조스킹 음악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거니까 음악적 특징으로 써주시고 미사, 모테트, 세속노래는 조스킹이 주로 썼던 음악 장르이기 때문에 음악 장르라고 먼저 쓰신 후에 그 안에 미사, 모테트, 세속노래 이렇게 써줄게요. 저는 개론서를 볼 때 이렇게 구조를 잘게 많은 단계로 나누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해야 머릿속에 구조화도 더 잘 되고 외우는 것도 쉽게 외우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단원을 소분류를 먼저 나누신 다음에 본문을 읽으시는 거예요. 본문을 읽는 데까지 참 오래 걸렸죠? 제가 마인드맵과 한끝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 때 구조를 더 중요하게 얘기를 항상 했었잖아요. 개론서를 읽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조와 흐름을 먼저 정리를 하셔야 개론서를 읽다가 잠이 온다던가 이해가 안 돼서 읽었던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읽는다던가 하는 일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본문을 읽으실 때는 문단 단위로 읽으시면서 그 문단에 대한 핵심적인 주제를 잡으시는 것이 중요해요. 핵심 주제를 먼저 적으신 다음에 그것에 대한 부가 설명은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를 채워넣는 방식으로 하면 금방 문단을 정리할 수가 있겠죠. 조스킹의 음악 문단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가사와 음악의 관계가 주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가사와 음악의 관계를 먼저 적어주시고 그 관계가 뭐냐 하면 가사 내용을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럼 그 옆에 가사를 음악적으로 표현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표현은 일관적인 방식이니까 또 아래 일관적인 방식이라고 써주시면 이 문단을 3개의 키워드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 문단도 쭉 읽어보시면 주제는 모방 기법인 것 같네요. 그래서 모방 기법이라고 먼저 적어주었고요. 그런데 모방 기법은 음악적인 개념이잖아요. 제가 이 강에서도 말했듯이 개념에 대한 정의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 문단을 요약해서 깔끔하게 정의를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악구가 모든 성부에서 차례대로 모방됨으로써 악구 선율이 모든 성부에서 제시되는 방식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줄글을 마인드맵에 적는 것은 크게 좋은 방법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한 문장을 해체해서 하나의 악구가 모든 성부에서 차례로 모방이라는 하나의 문장, 또 악구 선율이 모든 성부에서 제시되는 방식, 이렇게 2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런 방식으로 다른 문단들도 구조화를 해가면서 읽으시면 책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떠세요? 개론서 구조화하기도 역시나 구조를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알 수가 있었죠? 목차를 읽는데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시고 본문은 빠르게 읽어나가시면서 핵심적인 주제만 쏙쏙 뽑으면 개론서를 조금 더 집중도 있게 읽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2번째 방법도 한번 알아볼게요. 2번째 방법은 개론서를 보고 만든 마인드맵이든 강의를 듣고 만든 마인드맵이든 자신만의 맵을 하나 만들고 새로운 개론서를 읽으면서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개론서마다 구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개론서를 읽을 때 처음부터 구조화를 다시 한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단권화를 한다는 생각으로 자신이 만들어 놓은 구조에 새로운 내용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맵을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해당 단원을 어느 정도 구조화를 시킨 다음에 개론서를 읽어 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개론서를 읽으실 때는 그 책의 구조는 어떤지 목차를 먼저 살펴보시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처음 보는 개념이나 정의가 나오면 그 부분을 원래 있던 마인드맵에 추가해주세요. 이때도 중요한 것은 새로운 내용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내용이 나의 마인드맵 어디에 위치를 하면 좋을지 그 구조 그리고 그들 간의 관계를 한번 탐구해보는 고민의 시간입니다. 그럼 좀 전에 만든 르네상스 부분을 새로운 개론서인 들베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들베에는 가사 그리기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이는 미능기 서양음악사의 조스캥 데프레 파트에는 나오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이 가사 그리기가 아까 만든 맵에 있는 가사와 음악의 관계라는 부분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사와 음악의 관계를 가사 그리기 기법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개념을 원래 있던 맵에다가 융합하는 작업에 조금 더 신경을 써보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내용도 마치 원래 내가 알고 있던 것처럼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개론서마다 내용이 추가된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고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개론서를 읽으시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를 경우에는 혼란을 가중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이 두 번째 방법을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에서 유의할 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맵 그리고 새로운 내용을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적으로 해보시는 겁니다. 모든 공부 단계에서 그냥 달달 외우는 것보다는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외우시는 것 항상 잊지 마시고요. 개론서 구조화하기를 다룬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5탄이나 되는 강의를 모두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힘든 고시 생활에 제가 티끌만큼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